안녕하세요. 퇴근 10분 주식의 퇴근남입니다. 네, 즐거운 명절들 보내셨나요? 내일 이제 또 우리 출근하는 날인데 너무 출근하기 싫죠? 그쵸? 저도 너무 출근하기 싫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이제 지난 7, 8월에 굉장히 코로나가 이슈가 우리나라에 됐었죠. 그때 뭐 이제 올림픽 때문에 전 세계로 좀 뻗어나가면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굉장히 폭등을 했는데 왜 다시 코로나가 또 올라오냐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변이가 제가 계속 문제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관련주들이 더 빠졌어야 되는데 더 빠지지 않고 유지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번 명절 동안 계속 코로나를 분석을 했습니다. 코로나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그 변이가 벌써 유럽에서는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코로나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제 오늘 18일이죠. FOMC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새로운 XEC라는 코로나 변이가 유럽에서 좀 확인이 되고 있고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일반 코로나에서 변이가 따로 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 맨 처음에 확인이 됐었고 한 2-3주 전에, 그리고 지금 현재 영국이랑 미국, 덴마크 등에서 감염 사례가 점점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반 약간 감기 느낌이라고 좀 보면 되는데요.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코로나 항상 제가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항상 보면은 초반에 시작 단계에서는 조용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한번 확산될 때 되게 크게 확산이 되는데, 그나마 이제 뭐 좀 이 XEC 같은 경우에는 좀 덜 좀 세다라는 얘기가 좀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또 다른 얘기가 뭐냐면 이번에 코로나 걸리게 되면 일부는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우리가 안전한가? 왜냐면 국내에서는 아직 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별로 인식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때도 미국이랑 유럽에서 확산이 됐었고, 특히나 엠폭스 같은 경우에 그때 막 난리가 났었는데 우리나라는 관심이 없다가 후에 관심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전국 WHO 여기에서 전 세계에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거 주시를 해야 되는데 주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27개국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 하위 변종인 KS1.1과 KP3.3의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더 업데이트된,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변이라는 거예요. 2019년도에 이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앞으로 이제 코로나 관련 그런 변이들이 계속 발생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벌써 몇 번째 알파, 베타, 감마 나오고 나서 오미크론 별의별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의 우리가 질병이랑 싸워야 되는 그런 시대가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하려면 결국엔 마스크가 이제 필수가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모든 걸 많이 바꿔놨어요. 그래서 뭐 AI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더 잘 돼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쵸? 이 변이로 인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홈 서비스 이런 것들,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그런 생태계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좀 주시해야 된다. 그래서 XEC 코로나 증상은 비슷합니다. 일반 코로나랑 비슷하긴 한데, 발열, 인후통, 기침, 후각상실, 기본 코로나랑 변종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쵸? 그래서 지금 좀 위험한 단계에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계속 확산이 되고 있어요. 코로나 공포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만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오늘 금리 인하가 예고됐죠. 그쵸? 0.25를 시각을 많이 바라보고 있는데, 이 0.25를 바라보고 있는 것 반, 그리고 0.5, 그러니까 즉 빅컷에도 무게를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좀 발표된 내용인데,
50bp를 인하를 점치는 에버코버의 예상은 FAD가 뒤처지지 않음을 좀 강조하면서 좀 연착륙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0.5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또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좀 다시 돌아갈 거다. 라고 좀 느끼기 때문에 0.5를 해야 된다. 라고 목표가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2025년에는 한 4번에서 5번 정도 해서 25bp 정도의 인하가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점치고 있습니다. 이 에버코어는 뭐냐면 그 골드만삭스처럼 여기입니다. 여기 뉴욕 증권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 투자은행입니다. 투자은행. 그래서 JP 모건 체이스나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이런 그 회사들처럼 굉장히 악명 높고 굉장히 냉철하게 분석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근데 골드만삭스는 뭐라고 했냐면 0.25 인하할 예상이 된다. 왜냐면 50pp를 해버리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타당한 예방 조치로 여겨지지만 최근 FED 위원들의 발언에서 보면은 절대 0.5를 할 수 없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노동시장과 관련된 위험이 좀 강조될 예정이고 노동 수요가 신규 인력을 흡수하고 실업률 상승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우려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도 과연 이걸 해결할 수가 있을까? 근데 0.25를 해야 되는 건가라는 또 의구심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똑같은 예상을 좀 22bp 24년에 이렇게 좀 예상을 했고요. 24년 실업률 전망치와 GDP 성장률 전망치는 더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은 낮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FOMC가 노동시장을 좀 강조하면서 25bp를 할 것이고, 그래서 향후 금리에 대해서 좀 신중하긴 한데 내가 봤을 때는 0.25를 더 강조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0.25를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0.25와 0.5의 차이점은 그냥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 은행에 들어가는 돈들이 빠져나와서 주식이나 부동산 쪽으로 돌아야 하는데 지금 경기 침체가 굉장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일로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0.25를 단행하게 된다? 그럼 시장 충격이 약해질 겁니다. 시장 충격이 약해질 거예요. 약해질 것이고 비트코인이나 금은 환호를 할 겁니다. 금은 환호. 그래서 더 오를 겁니다. 근데 0.5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0.5를 하게 되면 금리 인하를 0.5로 하게 되면 금값 그리고 주식 다 폭락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N 캐리 청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른 나라 모든 국가들이 엔화가 적기 때문에 엔화 금리가 적죠. 그래서 엔화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채권이나 그런 쪽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0.5bp를 내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폭이 줄어들죠. 돈 벌 수 있는 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다 팔아 제껴서 갚아버리겠죠? 그죠? 아니면 다른 나라로 투자를 한다거나 그럼 미국 시장 어떻게 되세요? 폭락 나옵니다.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이든 금이든 박살납니다. 전 세계 시장이 박살이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원래는 그냥 원론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주식 시장이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경기 자체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0.25를 하든 0.5를 하든 어쨌든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좀 하락이 더 맞아질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했다가 올라갈 거다. 근데 0.25를 하게 되면 어쨌든 이 0.25에 대한 걸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이제 시장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 번 눌러주고 한 번 더 눌러주고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눌렀다가
오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코로나 관련주들 차트가 굉장히 이쁘죠? 네. 굉장히 이쁜데 제가 왜 여기가 손절 라인이었거든요. 여기가 마지막 지지선이었어요. 여기가 마지막 지지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렸단 말이에요. 거기 이평선까지 터치를 해버렸네. 이게 좀 수상한 거죠. 수상. 이게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오히려 올렸다는 거, 다시 한번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간까지 아마 더 올려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알아보시고 대응할 수 있게끔 제가 잡아온 거고요. 그래서 이 랩지노믹스는 굉장히 수상한 종목입니다. 굉장히 수상한 종목이고, 손절가가 짧아졌죠. 그죠? 손절가 짧기 때문에 손절가 2,638원 요거 보시고 목표가 3,399원, 3,619원 요렇게 잡아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입장 요청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순차적으로 입장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요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드릴 거고, 그 코로나 관련주들 지금 이제 넣을 건데 거기에 대한 실시간 대응과 목표가 같이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010-5548-3309로 텔레그램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여기 다 제가 승인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요거 다 승인해드릴 거예요. 지금 한 30명 정도 또 넣어드렸는데 지금 많이 또 요청이 와가지고 또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넣어드릴게요. 이거 먼저 요청하신다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문자를 먼저 주셔야 돼요. 문자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하신 거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더 빠르게 제일 먼저 입장시켜 드릴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랩지노믹스는 우리가 목요일에 한번 진입을 해볼 수 있는 아주 따뜻한 냄새나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SD 바이오 센서. 자, SD 바이오 센서, 이것도 진단 키트 쪽이죠. 자리 너무 이쁘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손절가 8,989원. 8,989원 잡고 진입하시면 돼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닥 구간에 완전 다진 상태에서 이평선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태고,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그죠? 이런 그림 많이 보셔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SD 바이오 센스도 그때 굉장히 맛있게 먹여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타점이 또 나왔죠? 자, 알맞게 또 드시면 됩니다. 자, 휴마시스. 자,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1,700원을 돌파할 때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휴마시스는, 그죠? 그래서 여기 돌파하는 구간에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1,704원을 돌파 매매 이렇게 하시고, 나는 그런 거 잘 못한다 그러신 분들은 조금 잡아드리면 여기 구간 정도, 여기 정도, 요 정도, 1,605원 손절가 이렇게 잡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1982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요. 여길 뚫어버리게 되면 22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번 또 이렇게 제가 말한 진단키트 쪽은 한 번씩 또 탄력 받으면 미친듯이 또 쏘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좀 진행을 하시면 돼요. 전체적인 흐름을 봐더라도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좀 깔끔하게 먹을 수 있고, 지금 또 아직 거래량이 또 실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다음 엑세스바이오. 그림 다 똑같죠, 그죠? 최근에 한번 반등 오고 나서 좀 빠진 종목인데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손절가 6,419원 잡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 올라오는 요 타점에서 여기 이렇게 뚫어버릴 때 이렇게 한 번 더 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 구간, 이 캔들을 넘어버리는 캔들이 나오게 되면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한번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 화일약품. 자,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가 여기 구간을 지금 지지를 못하고 빠졌단 말이죠.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이날 빛의 기둥이 들어왔어요. 빛의 기둥이 들어왔죠. 그죠? 빛의 기둥이 들어와서 이 빛의 기둥의 타점을 시초가를 지금 깨긴 했습니다. 깨긴 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1570원이 좀 지지선인데 1570원을 돌파하는 돌파 매매. 그래서 이렇게 만약 이렇게 뜬다 그럼 바로 시초가로 잡아 상관없겠죠. 그래서 여기가 좀 지지선이자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목요일에 또 바로 이렇게 튀어버릴 수도 있어요. 눌러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여기 금액, 이 금액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금액을 좀 가만히 두시면 되고, 이 빛의 기둥을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빛의 기둥 같은 경우에는 빛의 기둥 특징이 뭐냐면 빛의 기둥이 들어오고 나서 위로 솟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빛의 기둥이 2개, 3개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럼 미친 듯한 상승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 보이시죠? 요때입니다. 요때 보고 미친 듯한 상승이 이어졌고, 그죠? 이런 이제 고점일 때라서 다른 거고, 오르기 직전에, 그쵸? 오르기 직전에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걸 좀 보면서 되게 많은데, 어쨌든 이 부분도 제가 무료로 같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자로 텔레그램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여기에 제가 고정으로 박아놨어요. 이렇게 고정으로 박아놨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여러분. 그죠? 다 박아놨다. 여기 이렇게 다 박아놨기 때문에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빛의 기둥은 어쨌든 보조지표거든요. 그래서 보조지표가 적당하게 운영이 될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어요. 결국 주식은 방향성을 잡는 그런 전략 게임이죠. 그죠? 전략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계속 알려드릴 거고 예측을 해드릴 겁니다. 예측한 대로 지금 많이 가고 있고요. 이런 거 잘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는 16,500원 여기를 좀 뚫어주는 돌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16,500원 돌파 매매. 요거는 치매 관련 쪽도 좀 관련이 있긴 한데 어쨌든 코로나 치료제나 진단 이쪽에도 같이 물려 있고 그림도 비슷하죠. 그래서 바닥을 찍고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못 뚫어준다. 그럼 바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할 때 이렇게 먹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녹십자 MS. 자, 요거 같은 경우에 바닥을 정확히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평선 아직 안 하는데 사도 돼요? 네, 사도 됩니다. 지금 정배열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여기서 좀 꺾여서 여기를 꺾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손절가가 짧아요. 손절가 3,930원. 이렇게 잡고 들어가시면 여기죠, 여기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여기까지만 딱 잡아 놓을게요. 요 캔들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요 캔들. 여기 캔들까지 잡아 먹을 수 있는지. 왜냐면 여기 갭을 다 메꿨거든요. 밑으로 다 메꿔서 다시 재차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932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수젠텍입니다. 요것도 기존에 우리 이제 많이 먹고 나온 종목이긴 한데 갭을 다 메꿔버린 상태에서 바닥을 탁 터치를 하고 우상향 돌려 있는 상황인데 안정적이지는 않아요, 아직. 왜냐면 여기 매물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전에 매물대보다는 좀 가벼워진 데다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바닥을 찍은 거기 때문에 한번 올려줄 때 또 이런 식으로 올려버릴 수도 있다는 거. 함부로 연달아 양봉이 3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가져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 가지의 테마에 엮여 있는 거라서 지금 치매 쪽이나 그리고 의료기기 이쪽에 굉장히 또 엮여 있는 종목이니까
굉장히 변태 같은 종목이에요. 변태 같은 종목이다. 그래서 손절가 5,810원 잡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유바이오로직스. 자, 이거 같은 경우 여기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아주 다행히도 우상향하고 있고 이거 아마 깨러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깨러 갈 가능성이 높고 이때 빛의 기둥이 한번 나왔어요. 근데 이때는 빛의 기둥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거래량만 터져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로 지금 여기를 깨버리는 양봉이 나와버렸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잡아먹으러 가겠다는 겁니다.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그래서 냄새가 좀 난다. 그래서 요거는 1,800원 손절가 잡고 진입해라. 그래서 목표가는 우선 여기까지 잡고 여길 뚫어버리면 여기 구간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12,300원 뚫을 가능성이 높다. 11,590원을 뚫게 되면 12,300원까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냄새가 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SLS 바이오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몇 번 제가 좀 엄지를 해드렸는데, 이제 요거는 굉장히 수상한 종목입니다. 지금, 빛의 기둥이 무려 3개나 발생이 됐고요. 그쵸? 이렇게 무려 빛의 기둥이 3개나 발생이 됐고요. 지금 현재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우상향을 노리고 있고 신고가를 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3,940원. 손절가 잡고 목요일에 꼭 들어가 보세요. 손절가 그냥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손절가 짧으니까. 그쵸? 그래서 미리 좀 들어가시면 오히려 여기를 뚫어버리는 여기를 뚫어버리는 그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SLS 바이오 오늘 다른 걸 다 놓쳐도 랩지네믹스와 SLS 바이오는 좀 여러분들께서 좀 필기를 해두셔라. 필기를. 그래서 요건 힌트 주는 거니까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왜 자꾸 올라가겠어요? 여기를 지금 자꾸 두드리려고 하는 거야. 내가 히말라야 뚫을 수 있어. 내가 못 뚫을 것 같아? 이러면서 다시 한번 뚫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수상하다. 굉장히 수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오늘 영상 보시고 체크해 놓고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다음 유튜바이오입니다. 유튜바이오. 자, 요거는요 3,400원을 뚫어주면 그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뚫었을 때. 왜냐면 뚫지 못하고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400원을 뚫어주는 양봉이 나와줄 때 돌파 매매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들께서 이 앞에 여기까지 먹을 수 있고, 여기 물려 계신 분들은 만약에 여기 이번에 못 뚫으면 다시 한번 하락합니다. 그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아셨죠? 다음 파미세. 자, 파미세 같은 경우에는 요새 이번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근데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단타로도 먹여드리긴 했지만,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굉장히 짧죠? 그죠? 굉장히 짧기 때문에 4,940원 잡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요거 조금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그죠? 손절가가 짧은 것들,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어떻게 됐죠? 미친 듯한 폭등이 한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거래량이 한번 더 실리면서 이렇게 양봉을 하나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자, 다음 KM입니다. 자, 요거는요, 여기를 뚫어줘야 돼요. 여기를 3,570원. 3,570원을 뚫어줄 때, 그때, 돌파 매매를 해라. 왜냐면, 그러기 전까지는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맞고. 그래서, 여기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나는 심장이 강하다. 그러면 3,414원 뚫어줄 때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손절가만 잡고 들어가시면 돼요.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마지막 지지선이니까. 그쵸? 아니면 손절가를 3,178원, 3,148원 잡고 들어가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그린생명과학.
그린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물려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라인을 알면 왜 무너지는지 알 텐데 그걸 모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림과 선을 지어주는 겁니다. 자, 요거는 2070원. 2070원 손절가 잡고 여기가 잡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제가 다른 유튜버들이랑 다른 이유가 뭡니까? 오르기 전에 드립니다. 오르기 전에 드리고 이상한 종목, 수상한 종목 찾아내서 수급이 들어온 거, 돈이 들어온 거, 테마가 돌기 전에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야, 오늘 종목 많이 준 거 아니야? 코로나 중에서 10개밖에 안 드렸어요. 그죠? 그 중에 7개, 8개 가면 실력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종목을 다양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섹터에서 10개 이런 식으로, 그죠? 어디 섹터에서 10개, 그거 다 해봐야 50개입니다. 50개 중에서 40개가 가면 이게 실력이 없는 건가요? 실력이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 라인을 보시고 그림을 기억하신다면 분명히 수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 텔레그램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또 슈팅이 나올 만한 종목들 제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쵸? 이번 명절 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공부하신 만큼 수익이 날 겁니다. 이렇게, 그죠? 제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번 주 슈팅이 나올 만한 것들 같이 또 공유를 해드렸으니까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수익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또 다음 종목을 찾기 위해 빅제 종목을 또 발굴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익 볼 종목들 텔레그램에 올려놓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퇴근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